이들이 찾아오기로 한 10월 14일 토요일,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여 아버지께 다가갔다. 그러자 아버지는 진지하게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 만프레드야, 아마도 나는 오늘 안으로 죽을 것 같구나. 그런데 재미난 것은 1944년 들어오면서 비집단군 사령관이 된 롬멜은 다시금 히틀러에게 예전처럼 경애까지는 아니었지만 기대를 갖게 됩니다. 기대를 품은 이유는 독일의 전력이 연합군에게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료한 그라프 킬만제크 육군 총사령부의 참모장교의 회고입니다. 당시에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었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까지도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즉 다른 전쟁 지휘가 이루어졌다면 전쟁을 더 지속시켜서 연합군이 지쳐서 이제 회담을 합시다 라고 말할 때까지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집단군 사령관 롬멜. 이 당시 롬멜은 히아의 부하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해안에 집결시켜 전투에 투입한다. 어떤 예비군도 없다. 적을 바다에서부터 저지해야 한다. 주요 전투 지역은 모래밭이다. 적군이 육지로 상륙하는 바로 그 순간, 즉 힘이 가장 약한 순간에 그들을 격파해야 한다. 기회는 단 그때뿐이다. 1944년 새해, 롬멜이 아내에게 보낸 카드. 1944년에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오. 우리에게 승리와 긴 평화가 찾아오기를. 그러나 1944년은 롬멜과 독일에게 끔찍한 한 해였습니다. 롬멜은 이 당시 언제 어디서나 쉼없이 적군의 상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무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롬멜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몇 개의 특별한 고급 도자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신이 나간 듯 옆에 있는 장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자기 수리탄을 만들 수는 없을까? 비집단군 사령관으로서 연합군의 상륙을 막을 생각밖에 없었던 롬멜의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는 일화입니다. 비집단군 사령관이 되어 예상되는 연합군의 상륙을 막을 준비를 하던 롬멜. 연합군의 상륙을 막을 준비에 동분서주하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1944년 5월 12일 롬멜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 우리의 전투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내가 고안해낸 장애물들도 투입될 것이요. 그래서 나는 더 큰 자신감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소. 또한 롬멜은 주간 뉴스의 카메라 앞에서 전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였습니다. 우리의 강한 방위 시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보유한 새로운 무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가오는 적군의 공격을 조용히 기다릴 수 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지 실패할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롬멜은 열심히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했습니다만 해협 쪽과 대서양 해안에 있는 독일 방어시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되도록 늦게 와서 그 방위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롬멜은 또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연합군의 해변에서 이틀 이상을 버틸 경우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있던 이 당시 롬멜의 심리는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냉정한 현실 인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롬멜의 아들이었던 만프레드 롬멜의 회고, 당시 15살이었습니다. 슈트렐리는 우리 아버지를 찾아 우리 집을 방문했었고, 나는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마다 휴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도 집에 있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슈트렐리는 아버지에게 히틀러가 물러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 말은 내 아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1944년 2월 슈트렐레는 가망없는 전쟁 상황과
히틀러 정권의 범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집단 수용소 가스실에서 살해된 유태인들의 이야기도 롬멜한테 하게 됩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롬멜은 유태인 학살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이때 롬멜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의 기본 토대는 정의여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저 위에 지도부는 깨끗하지 못하다. 학살 행위는 커다란 범죄이다. 그리고 이 유태인 학살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고 히틀러 정권을 범죄 정권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되고 1944년 7월 17일 영국 공군 타이푼 전폭기의 기총소사로 부상을 당하게 되는 롬멜. 그는 이 부상으로 인해 전선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병원 치료 후에 집으로 복귀한 롬멜. 그러나 그는 다시는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슐리펜바흐, 노르망디 전역의 독일군 한 장교의 회고입니다. 서부전선의 야전군 참모부에서는 매주 한 명씩 헤어링겐에 있는 롬멜의 집으로 가서 전황 보고를 하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나도 2번 롬멜에게 갔었다. 한 번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롬멜이 내게 이렇게 물었다. 슐레펜바흐 7월 20일의 사건이 성공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지 않나? 7월 20일 사건이라 하면 바로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원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말입니다. 나는 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가 분명히 성공했다면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총통을 체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총통을 암살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롬멜은 분명하게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 무렵 롬멜의 가장 큰 걱정은 전혀 무의미해져 버린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불같이 성을 내며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부전선에서 우리가 쏘는 모든 총알에 바로 우리 자신이 맞게 된다. 또한 그는 아들에게 자신이 프랑스에서 연합군이 독일로 향하는 길을 평평하게 닦아줄 생각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전투에 출정했던 병사들 중 당시 포로로 감옥에 갇혀있던 옛 부하들의 편지를 받을 때면 종종 슬픈 표정을 지으며 신은 우리 인간보다 현명하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제야 나는 그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는 쪽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최소한 그들을 끝까지 전쟁터에 내몰지는 못할 테니까 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부상을 당한 후 롬멜은 히틀러에 대한 회의감을 넘어 서부전선에서 연합군과의 싸움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무의미하다는 쪽으로 완전히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롬멜이 집에서 요양 중이었던 8월 중순, 1944년 8월 중순, 나치 지구당 위원장인 빌헬름 마이어라는 사람이 롬멜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때 롬멜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쟁에 실패했어. 그리고 히틀러 주위에는 멍청한 놈만 있다고. 그는 총통이 된 뒤 한 번도 노르망디를 찾아와 우리의 병사들을 직접 본 적이 없어. 반면 처칠은 몇 번씩이나 상륙 해안을 방문했었다고. 나치 지구당 위원장 마이어는 이런 롬멜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롬멜은
총통을 믿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절망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지구당 위원장은 깜짝 놀라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말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이 마이어의 방문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1944년 9월 7일부터 롬멜은 위넨에서 온 2명의 게슈타포들에게 24시간 동안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히틀러는 롬멜이 쿠데타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에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슈타포 대원들의 출연 이후 롬멜은 산책을 할 때면 언제나 외투 주머니 속에 권총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 보초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롬멜에게 전해진 얼마 되지 않는 정보. 롬멜은 이것을 갖고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앞날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롬멜은 오랫동안 산책하면서 히틀러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롬멜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롬멜은 히틀러가 자신에 대한 특별 재판은 절대로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롬멜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특별 재판을 하게 된다면 히틀러에게도 끝이 될 거야. 당시 독일 국민들은 롬멜이 그저 자동차 사고 때문에 부상당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1944년 10월 13일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이네요. 롬멜 부부는 오랜만에 집을 나섭니다. 그들은 롬멜의 오랜 친구인 오스카 파니를 찾아갑니다. 롬멜은 그를 무척 신뢰했습니다. 롬멜은 친구에게 7월 20일 암살 기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게 됩니다. 이에 파니는 격분하며 그래도 히틀러가 감히 자네를 어쩔 수는 없을 것세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롬멜은 그래도 그는 나를 제거하려 하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네가 내 어린 아들을 맡아주게나 라고 말합니다. 마음 찡한 장면입니다. 롬멜의 유일한 아들, 그 어린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미 시시각각 다가오는 불길한 히틀러의 마술을 롬멜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4년 10월 13일 금요일, 그러니까 롬멜이 친구를 방문하여 아들을 부탁한 이날, 국방군 총사령부 부르크도르프 장군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부르크도르프 장군은 다짜고짜 내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다른 장군과 함께 롬멜 원수 자택을 방문할 것이라고 사전 통보합니다. 롬멜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롬멜의 아들 만프레드의 회고입니다. 이들이 찾아오기로 한 10월 14일 토요일, 아버지는 심각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긴장하여 아버지께 다가갔다. 그러자 아버지는 진지하게 내게 말하는 것이었다. 만프레드야, 아마도 나는 오늘 안으로 죽을 것 같구나. 히틀러와 롬멜, 2차 대전 직후부터 롬멜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히틀러. 또한 이를 고맙게 생각하고 독일을 구할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경외심을 품었던 롬멜. 히틀러의 실체를 마주하고 회의감도 품었지만 군인이기에 연합군과의 싸움에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기도 했던 롬멜. 가망 없는 전쟁 상황과 히틀러 정권의 진실을 안 후 서부 전선에서 더 이상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며 히틀러 정권이 범죄 정권이라고 인식하고 그에게 맞섰던 롬멜. 결국 타고난 정치꾼인 히틀러에게 이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틀러가 반역죄로 고소하여 결국 자살 강요로 인한 롬멜의 안타까운 죽음 직후에
히틀러가 롬멜의 아내에게 보낸 메시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남편의 사망에 따른 슬픈 상실에 대한 제 동정을 받아주십시오. 롬멜 육군 원수의 이름은 영웅적인 북아프리카의 전투들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